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김인우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해 볼 사건은 한국 마사회에서 벌어진 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7번째로 숨진 분이 고 문중원 기수인데 네. 지난해 11월 29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장례가 치러지지 않고 있다고요? 네, 장례도 치러지지 않고 지금 좀 시위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하는 양상입니다. 오늘 일간지에 뭐 또 이게 항의하는 광고도 냈더라고요. 그렇죠. 광고도 냈고요. 예. 지금 첫 번째가 7번째라는 게 중요하고요. 예. 똑같은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어요. 예. 기수들이. 예. 이 마사의 기수들이 많이 힘들다. 특히 마사의 권한을 많이 남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유서에도 남겨져 있고 이거 관련한 요구가 지금 안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유서 내용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네, 유서 내용은 지금 마사회 그다음에 조교사 기수 이런 분들의 현실과 마사회 권한 남용이나 뭐 부정 경마 의혹 이런 것들인데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마사회 산하의 여러 경마장 중에서도 부산 경남 경마공원에서만 지금 7분이 자살하신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문제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예. 지금 경기장은 뭐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있고 뭐 그런데 부정 경마가 싫어가지고 직접 마방을 그렇죠. 경영하려 했다고 하는데 부정 경마가 뭡니까? 부정 경마는 이제 말한테 순위 같은 것들을 좀 매기기도 하고요. 예. 좀 천천히 뛰라. 말 보고. 그리고 좀 빨리 뛰라.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순위 조작이네? 기수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게 조교사라고 그러는데 이 마방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조교사라고 하는데 조교사가 기수한테 어느 정도 권한을 좀 남용하고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기수 자체가 말을 본인이 소유를 하거나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본인이 직접 마방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또 그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계속 이런 나쁜 좀 관행 같은 게 반복되는 걸 보입니다. 예. 아니 근데 이렇게 6명, 7명이 사망할 때까지 마사회는 뭐 했습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지금 7번째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시스템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마사에서는 별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갈등 관계 정도로만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히 조교사, 그러니까 말 관리하는 사람하고 기수하고 그런 갈등 관계고 이거에 대해서 뭐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걸 지금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제도 개선안이 연말에 마련이 돼서 1월부터 지금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노조는 근본적인 개선이 없는 미봉책이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지금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만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겼던 게 여기만 기본급이 전혀 없습니다. 기수들에게. 그러니까 뭐 말씀드리자면 마주가 구단주고 비유를 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조교사가 감독 그다음에 선수가 기수.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다른 곳에서는 기수들에 대한 기본급이 있지만 여기서는 상금으로 순위 안에 못 들면 기본급이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주 우수한 말을 등급이 낮은 말인 것처럼 이렇게 기수한테 살살 뛰게 한 다음에 실제 이제 낮은 등급끼리 뛰는 경주에 높은 등급의 말이 사실상 조작해서 들어간 다음에 이제 거기서 높은 순위를 확보해서 자기의 보수나 이런 그 수입을 확보하는 그런 시스템이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예, 그런 부분이 유서에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 부산 경마공원에서만 유독 자살자가 많이 나오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요. 예. 그리고 뭐 저희는 잘 모릅니다만 기수, 조교사, 말 관리사 이게 가불관계가 심하다고요? 엄청 심하다고 해요. 사실은 이 조교사 그러니까 마주가 가장 높겠죠. 말 주인이니까 조교사가 그 말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조교사가 기수한테 내리는 뭐 명령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절대적이다 보니까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상당히 뭐 반항하거나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기수들이 그렇다면 나도 이제 조교사 하겠다. 그래서 조교사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에 응시를 하면 또 마사회 이런 데서
안 되도록 또 방해를 또 조직적으로 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마방 운영 같은 것도 할 수 없고 조교사도 할 수 채용 비리 없고. 얘기도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채용에 하는데도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수 입장에서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까지 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지금 경찰 수사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범죄라고 일단은 뭐 극단적 선택 부분이긴 한데 부정 경마는 충분히 의혹이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좀 들여다보고는 있는데 시간이 좀 꽤 지났어요. 예. 고소나 이 조치를 한 지 한 40여일이 지났는데 크게 뭐 진척사항은 지금 아직 없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게 부정 어떤 경마라든지 부정 의혹이 있다면 처벌 대상 될 것 같아요. 이 마사회법이라든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유서에 나온 수법들이 굉장히 은밀한 것이고 증거가 남기 어려운 부분들이어서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마사, 마사 그 대부 심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국간을 빌려주는 그 심사인데 거기에서는 지금 일부 웹 심사와 관련해 가지고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심사를 했던 과정에서 외부위원 2명에게서 지금 고문 기수가 합격 점수를 받았었습니다. 예. 근데 내부위원들이 낮은 점수를 주면서 불합격을 했고요. 2019년 심사에서는 내부 외부위원 모두로부터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정작 합격한 사람 2명은 조교사 면허를 취득한 지 1, 2년밖에 안 됐고 이 고인은 7년 동안 트라이 했는데도 한 번도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유서에 나온 내용에 의하면 이 마방 빨리 받고 싶으면 높으신 양반들과 밥도 좀 먹고 하라고 마사회 직원들이 말했다라는 게 유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공정한 부분들은 일단 뭐 심사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수사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마사회에서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그리고 고 문기수가 제기한 조교사의 부당 지시, 마사 대부심사국 등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시정해 나설 예정이다. 그리고 조교사의 부당 지시 등 부정행위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도 착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마사회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위상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뢰도 많이 잃었는데 그 회복해야 될 시점에 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로 넘어갑시다. 오늘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연기가 됐습니다. 2번째 연기가 됐어요. 뭐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까? 뭐 한 번 정도 연기는 할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작년 때 12월 14일 날 한 번 연기했었고요. 선고인데 선고 직전 어제 변론 재개하겠다고 직권으로 얘기를 하면서 연기를 하고 오늘 이유까지 밝히면서 지금 변론이 재개되면서 연기가 된 상황인데 이례적입니다. 2번 정도 한 것도 이례적이고 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변론 직권으로 제기하면서 이유를 설치하는 경우를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판사 출신한테 물어보면 되죠. 보통 이렇게 선고를 연기하다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선고 연기가 아니라 아예 다시 변론을 제기한 경우인데요. 그렇죠. 이 경우는 보통 재판장하고 주심의 의견이 불일치할 때 많이 있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재판 열어보고 얘기 더 들을 거 있으면 들어보고 증거도 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합의를 하자라고 해서. 재판부끼리 서로 얘기하는데 안 맞았군요. 그렇죠. 네네. 주심 의견하고 부장님 의견하고 안 맞은 걸로 지금. 3인 합의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한 명은 배석이고 주심 판사가 있고 부장 판사가 있는데 두 사람 의견이 이제 상충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한 부분 하나 있어요. 차문호 부장이요. 고등 2부장, 서울 고등 2부장인데 형사 2부장. 8가지 사항을 제시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 입증을 좀 해달라. 이 부분은 근데 얘기를 하면서 심증이 형성될 만한 얘기도 많이 하면서 이 부분이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직권으로 이렇게 변론을 제기하는 경우 저는 거의 없거든요. 그냥 만약에 상충이 되면 그냥 직권으로 제기하면 돼요. 아니면 증거 부분 새로 보겠다라고. 아니 어떤 변론을 보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8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정말 좀 이례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언제 합니까? 지금 다음 재판은 3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3월 10일 더 이상해요. 3월 10일이면 인사이동 끝나고거든요. 차문호 부장은 제가 알기로는요. 서울 고등법원에 지금 2년째 있습니다. 인사이동도 가능성도 있어요. 본인이 판결을 하지 않고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바뀔 수도 있다?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변론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재판 갱신. 예. 다음에 오는 부장이나 다음에 오는 그 배석 뭐 주심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새로 이제 갱신해서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연기될 수 있으면 그러면? 연기가 되죠. 그러되면 바로 이게 재판 수사 기록이 방대할 거니까 새로 다 봐야 단기간에 되는데요? 다시 봐야 되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오늘 연기하면서 지금 쟁점이 하나 있는데요.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김경수 지사 쪽에서는 황당하다. 네. 그거 아니다. 이게 주장하거든요.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계속 말한 이거예요. 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예. 지금 이 사건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예. 재판부에서 이제 차문호 부장 재판장이 8가지 쟁점을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시연을 받는데 예. 이 부분이 고개를 끄덕거렸다는 그 김경수 지사가 예. 그걸 지금 그런 것 같다. 그거 관련해서 진술 신빙성 있는 자료들을 서로 제출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이제껏 변호인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 측은 아니라 그랬죠. 본 적 없다고 했는데 예. 봤다고 하니까 봤다고 하면서 제출하라. 이거는 유죄라는 거거든요. 한편으로는 유죄의 심증이 있는데 한번 유죄 아닌 것처럼 증거하면 대봐라. 아니면 검찰한테 더 강력한 증거 대봐라. 이런 뉘앙스로 지금 보인 거기 때문에 예. 이게 저는 또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얘기할 수 있죠. 뭐 이번에 심리가 덜 됐으니까 변론 다시 재개합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 제시하면서 해달라라는 건 저는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 특히 뭐 이렇게 8가지 중에 5번째가 김동원이가 보내온 시연 이후에 온라인 정보 보고와 방대한 작업 기사 목록, 그다음 피고인이 보낸 기사 목록에 대하여 뭐 어쩌고 저쩌고라는 답신을 바꿔서도 문제 삼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예, 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심증을 많이 드러낸 거 유죄거든요, 아닌가. 이거는요. 예. 받았는데 왜 얘기 안 했냐. 예. 받은 거 맞잖아. 이거거든요. 예. 이걸 어떻게 답변합니까? 아니라고 그때까지 주장했을 것 같은데. 제가 뭐 재판 안 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드루킹이 보내온 정보 보고와 방대한 작업 기사 목록 네. 그리고 피고인 김경수 지사죠. 김경수 지사죠. 보낸 기사 목록에 대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처리하였습니다. 이런 김동원의 답신, 그 드루킹의 답신을 바꿔서도 왜 피고는 문제 삼지 가만히 않았냐. 있었냐. 그러니까 심증을 드러냈다는 거죠, 판사에. 그러니까 이거는 네. 유죄인데 너희들 공모 아니냐. 공모 관계를 지금 따지는 거잖아요. 예. 킹크랩 관련해서. 예.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변호인이나 피고인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답변할 게 사실 없어요. 아니, 그러면 심증은 있는데 증거가 없으니까는 좀 더 보자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심증이 양쪽이 완전히 지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장님과 주심 판사님의 주심이 정말 다른 거 아닌가. 특히 오늘 뭐 법정에서 8개 항목 중에서 뭐 한 3개 항목 정도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써서 주장 입증을 해주기 바란다라고 이제 법정에서 말씀하셨다는데 그 부분이 주로 지금 갈렸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사망을 거론하면서 특히 신경을 써서 주장 입증을 해주기 바란다. 이거는 그러면 피고 측과 검찰 측 양쪽에 다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검찰도 이제 이거는 그것도 있습니다. 그 공선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찰도 제시하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2군데다 제시를 하는데 저도 똑같이 봅니다. 통상 이렇게 2번씩 연기되는 거는 심리는 같이 하지만 예. 기록 검토는 주심이 합니다. 예. 재판장은 다 보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재판장이 보는 시각하고 주심, 김민기 판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뭐 좀 정확하진 않습니다. 둘이 생각이 다른데, 다르고 말면 되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8가지 항목을 제시하면서 해달라는 건 좀 이례적이다. 그 1 사망이 뭐냐면 1항은 이제 아까 박지훈 변호사가 얘기했던 킹크랩을 봤다는 네. 거고요. 두 번째 사항은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사이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그걸 묻는 거고, 세 번째 사항은 김경수 지사가 19대 대선을 위한 민주당 경선 및 19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자와 민주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그것이 온라인 여론 형성과 관련성이 있는지. 이거를 지금 와서 1심 끝나고 2심까지 그러니까 이게 물어본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지금 이걸로 재판했었잖아요. 이거를 문제 물어보는 때문에. 거는 네. 유죄 무죄 할 테니까 답 주세요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박준 변호사도 군에서 판사 했었고 김윤호 변호사님은 이제 판사 출신인데 네. 이렇게 주심과 이게 부심이 의견이 엇갈리는 부장판사 의견 엇갈리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한 1년에 한 2-3개. 아. 네네. 그러니까 재판장이 네. 부장이잖아요.
제가 알기로 주심 얘기를 경청을 하고요. 예. 왜냐하면 기록 검토가 중요하거든요. 예. 그 주심 뉘앙스대로 많이 하는데 이 사건은 정치적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예. 아마 차문호 부장 판사가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켜보죠. 3월달까지 또 미루고 이런 얘기까지 참. 예. 네.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김경수 지사 재판도 지금 계속 연기. 네. 박준 변호사 말대로 만일 판사가 바뀐다면 또 연기인데 바뀔 수도 있어요. 이재명 지사 판결도 12월 달에 원래 났어야 되는데 네. 지금 2월 달을 코앞에 한데도 아직 결과가 안 나왔거든요. 둘 다 지금 문제가 저는 또 다른 방송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연기된 게 이거 내기 전이라서 8개 항목. 그전에는 연기되면 될수록 보궐 재선과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빨리 해야 돼요. 결과를 내줘야 보고를 하든 아니면은 뭐 선거를 안 하든 결정이 나겠죠. 결정이 나는데 네. 연기된 건 오히려 이 지사들한테 좀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8가지 항목 얘기하기 전이에요. 8가지 항목을 딱 보고 나서는 또 그것도 아니다라고 생각도 들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정치적으로 설날 앞두고 있잖아요. 예. 이게 또 입에 오르면 본인 판사들도 사람인 이상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동의합니까? 판사님. 조정이라는 말씀이신데 네. 좀 없지 않은 동의한다는 거네요. 것 같은 게 지금 이 8개 항 중에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 같은 경우에 뭐 피고인이 대선이나 경선 때 한 역할이 뭐냐는 이게 사실은 수사를 할 때 기초 중에 기초로 미리 파악돼 있는 사항일 것 같은데 예. 이런 것까지 들어간다는 거는 뭔가 좀 3월 10일까지 좀 재판을 준비하라는 기간을 길게 주는 어떤 명분이 아닌가 싶어서 또 항목도 8개나 되지 않습니까? 또 그중에는 또 파란 같은 경우는 굳이 이거 지적 안 하고 재판부에서 판단만 하면 되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네. 뭐 만약 문재인 대선 후보자나 민주당을 위한 댓글 순위 조작을 피고인이 공모했다고 보더라도 범죄 일람 표정, 문재인 후보의 무호적인 댓글에 비공감을 클릭한 부분 등등등 뭐 이제 문재인 후보를 편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게 뭐가 있는지 분류해서 제출해라.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면 그 이유와 근거를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와 근거를 제시. 이거는 사실은 재판부에서 그냥 걸르면 되는 거지. 굳이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뭐 7항에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업체들이 비정상적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 투입한 노력과 비용을 이거를 피고인하고 특별검사한테 내라고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좀 뭐랄까 지금은 판결 선고하고 싶지 않고 조금 좀 뒤로 미뤄졌으면 한 마음이 들어간 성명사항 같은 느낌 같은 게 좀 들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예, 4월달 지켜보고요. 하나만 더 합시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네요. 네. 사형이 구형된데 이것도 변론이 종결되진 않았습니다. 자꾸 변론이 종결되지 않는 모습인데 변론 종결을 못 시킨 이유는 마지막에 절차가 검찰이 구형을 하면 피고인 측이 변론을 하고요. 또 피고인이 최후 진술합니다. 고유정이.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직전에 증거자료 좀 사실조회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법원 입장에서 조금 화를 냈다고 해요. 예. 지금 와서 이걸 변론도 안 한다 이 말이 되냐.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아마 요청하는 그 상황이라서 보니까 그거까지 듣는다고 하면서 재판이 좀 연기가 됐어요. 2월 10일로 연기가 됐고 막 그날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대한민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 아닙니까? 네. 어떻게 그래도 이제 선고될까요? 검찰이 이제 그 구형 기준 같은 법원에는 양형 기준을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 놓고 정작 이제 검찰은 구형 기준을 잘 공개를 안 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양형 기준을 보더라도 이제 이 경우는 살해욕의 발로 진짜 어떤 증오심이나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죽인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살해욕의 발로나 충족으로서 2인 살해. 라고 해서 5유형으로서 제일 무서운 유형에 들어갑니다. 양형 기준상. 그다음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태도로 봤을 때 계획적이었고 범행 수법도 잔혹했고 사체도 손괴해서 가중 요소도 지금 많기 때문에 양형 기준법상으로는 뭐 최하가 무기인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더 참작해서 사형을 구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승부수를 뗀 것 같아요. 예. 한 명이면 우리 대법원 판례상 사형 선고하기 어렵습니다. 예. 특별한 사정이면 연속 살인, 연쇄 살인이 있거든요. 예. 두 사람 살인까지 병합 신청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승부수를 띄운 거고 그게 아마 두 개 다 남편, 전 남편, 의붓아들 둘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은 안인득 그리고 이영학 뭐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건 한 명이 아니죠. 예. 수명을 예. 살해했던 사건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형 멈춘 지 21년. 네. 사형수는 60여 명이 지금 복역 중인데.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형 폐지국가 됐으면 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뭐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사형도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형법을 바꿔야 돼요. 예. 형법에 형의 종류가 9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무기 징역이 있는데 예. 그 무기징역 중에 단서를 달면 되죠. 나올 수 없는 무기징역, 예. 종신형 예. 하면 되는데 그럼 그걸 하고 사형을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무기징역 같은 경우는 20년만 복역을 하면 가석방이 가능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냐 그런 이야기도 나온 것 같아요. 이런 거 신경 써야 되는데 아닙니다. 예, 또 다른 얘기하면 제가 이 바꿔야 될 법인 건 법이거든요. 예. 안 맞잖아요. 97년부터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예. 지금 20년인가요? 21년, 22년 됐네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형법 바꾸든지 뭐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건 안 하고 있고 또 근데 사형이 합헌이라고 지금 헌법재판소 견해가 그렇다 보니까 사형을 두고 종신형을 둬야 돼요. 제가 예, 봤을 때는. 예. 지금 구조라면. 아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사인이 필요한 건데 사형은. 네, 안 하죠. 23년 동안 안 했는데 어떤 대통령이 이걸 하겠습니까? 못하죠. 네. 그렇죠. 정치적으로 부담돼서도 못하는 건데. 예. 어쨌든 이 논의는 뭐 과거에도 있어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